자, 오늘은 이차함수의 최대치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차함수의 최대치수. 우선 이차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, 무조건 이차함수를 이런 이차함수가 있다 합시다.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있어요. 뭐 a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?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해볼랍니다. 이랬을 때는 무조건입니다. 이차함수를 완전 제곱꼴로 고쳐주세요. fx를 이렇게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변형시키십시오. 꼴로 변형을 시켜야 된다. 뭐 범위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무조건 이런 꼴로 고쳐주라는 얘기입니다. 다시 한번 써볼까요? fx를 이렇게 a의 x-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변형시켜줘라. 완전 제곱 형태로 고쳐줘라.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도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. 실수 전체의 최대치다. 범위가 안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. 실수 전체에서의 최대치수.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? 뭐 아까 지금 완전적으로 고쳐놨으니까 이 고쳐는 식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. 이렇게 x축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. 대칭축입니다. x는 p예요. 이랬을 때, 자, 첫 번째, 우선, 최대값, 최소값 한번 봐볼까요? 최소값. 1번. 저기서 아까 지금 위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, 뭐, 이것을 그냥 둘 다 나눠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 a가 0보다 크면, 이것일 때는 최소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얼른 보면, 그래프를 보시면, 어디서 최소값을 갖느냐면,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. 이 꼭지점에서. 그래서, fp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. q가. 그 다음에 최대값 어떻게 됩니까? 최대값. 가장 큰 값. 최대값. 와우.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죠.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? 그래프가 계속 커지는, 그래프 여기서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공간상 여기서 여기까지만 했지만 계속 가는 겁니다. 그래서, 최소값은,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볼까요?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 여기다 그대로 그려볼게요.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.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면 어쩝니까? 최대값 가장 큰 값이 존재하겠죠. 그래서 최대값 fp가 되겠죠. 이렇게요. 최소값 있나요 없나요? 그렇죠. 최소값이 없습니다. 왜?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? 최소값이 봤더니 계속 내려갑니다. 그 값이 쭉. 그래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는 멍멍이한테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대치수. 범위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.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치수. 는 어떻게 값을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? 범위가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아까 지금 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fx를 이렇게 완전적으로 고쳐놓은 거예요. a 곱하기 x 마이너스 그러니까 범위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무조건 완전적으로 고치는 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. 이렇게 여기서는 진짜로 a가 양수인 경우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x의 범위는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어요.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.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치수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이야기예요. 그런데 이것도 나눠서 생각을 해봐라.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눠야 돼요. 첫 번째, 이 대칭축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x는 p가 이거 대칭축이죠? 대칭축. 이 p가 어디에 포함되냐면 x는 주어진 범위 있죠.
이 범위에 포함될 때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살짝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됐단 이야기예요. 이게 X축이고요. 이렇게 X축입니다.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예요. 그런데 범위 안에 대칭축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. 아래로 볼록인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는 겁니다.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 얼마냐 지금 물어본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도 얼른 봤더니 이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이 안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서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니 물어본 거예요. 짠, 이 안이죠. 이 안. 이렇게. 근데 여기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여기 알파랑 베타의 범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달라집니다. 우선 여기서는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. 자, 최소값. 범위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대칭축이 들어있으니까 최소값은 FP 그대로 Q가 됩니다. 여기죠. 이 점이 대칭축이 되고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.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? 최대값. 그래프상은 이렇게 있는데 실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좀 이쪽에 대칭축이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요. 이때는 FP보다는 F알파가 더 커버리죠.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. 양 끝값 있죠. 양 끝값 여기랑 F알파랑 F베타 중에서 중 큰 값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아까 뭐라 했죠? 이 베타가 만약에 안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? 너무 안 들어가면 이 값보다는 더 작은 값인데 요놈보다 더 작고 가장 큰 실수값 찾아내기가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때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을 해야 됩니다. 지금 범위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만은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.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 있는 경우만 등호가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 등호 들어있죠? 등호가 들어있는 경우만 생각을 했다는 것을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X는 P가 대칭축이죠? 이 대칭축이 P가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 베타에 포함되지 않을 때 않을 때는 어떻게 최대값이 바꿔? 않을 때인데 이렇게요. 자,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.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죠. 범위가 하나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있는데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. 이쪽에 있어서 이런 그래프가 될 수가 있죠.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이놈이 될 것이고 꼭 여기에 있으란 법이 있습니까? 아니죠. 대칭축이요.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. 이쪽에 이렇게 보면 그래프는 또 이렇게 돼버립니다. 이렇게 그러겠죠? 그림 좀 그러면 여기서는 최대값이 어떻게 될까?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알파보다 더 작은 쪽에 있으면 최대값이 여기 그래프는 이 안에서만 다른 데 따지면 안 돼요. 여기서부터 이 안까지만 따지는 거예요. 이렇게 요 놈에서 가장 큰 놈을 따져야 돼요. 그러면 F 베타가 더 커버리죠.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대칭축이 베타보다 더 커버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함수값이 되고 이렇게 함수값이 되니까 다른 데 따진 게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따져야 돼요. 여기서 가장 큰 값은 또 F 알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F 알파가 F 베타보다 크다 작다는 정할 수 없는 것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. F 알파랑 F 베타 중 큰 값이 최대값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최소값입니다. 최소값 당연히 F 알파랑 F 베타 중에서 어떤 값? 좀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저는 딱 들어가는 범위가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만 이야기를 했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. 만약에 예를 들어 볼까요? X가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. 알파랑 베타 사이다. 아니
이렇게 합시다.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베타 값이 최로 큰 값이란다면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. 하지만 최소값은 있죠. 알파가 왜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가장 작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까? 하지만 최대값은 여기가 빵꾸 뽕 뚫려 있어야 돼 이렇게. 최대값이 없죠.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